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년 차가 된 38살 워킹맘입니다. 지금은 직장 다니면서 아이까지 돌보느라 하루하루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지만 이렇게 제 이야기를 꺼내게 된 건 지난 몇 년간 마음속에 쌓여온 감정들이 점점 무거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들처럼 평범하게 다정한 사람과 손잡고 예쁘게 나이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했던 결혼이었고 나름대로 많은 걸 감수하면서 시작했던 인연이었는데 요즘 들어 자꾸만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내가 이 결혼 정말 잘한 걸까? 제 남편은 현재 47살이에요. 저보다 9살이 많죠. 저희는 남편 나이 40 되던 해에 처음 만났어요. 소개팅 자리였는데 솔직히 처음엔 나이 차이가 좀 걸리긴 했어요. 저도 30대 중반이었고 결혼을 더 미룰 수는 없는 상황이라 신중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남편은 정말 자상했어요. 말투부터 행동 하나하나가 배려심 깊고 신중했어요. 식당 문을 열어주는 사소한 행동이나 제가 피곤해 보이면 말없이 음료 하나 건네주던 그런 모습들이 마음을 움직였죠. 그 나이까지 결혼을 안 한 이유가 뭐냐고 살짝 떠보니 젊었을 때는 직장에 올인했고 주변에서 많이 소개는 받았지만 마음이 가는 사람을 찾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제는 정착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용기 냈다고요. 우리 집에서는 사실 반대가 있었어요. 특히 엄마는 딸, 내가 나이 많다고 막 결혼하면 안 된다. 남자는 괜찮은데 너는 손해라는 생각 안 드니? 하고 자꾸 마음을 접으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 진심으로 신랑을 믿었어요. 사람이 진국이다라는 생각 하나로 밀어붙였죠. 연애할 땐 뭐든 다 좋아 보이잖아요. 제가 사소한 고민 하나만 해도 끝까지 들어주고 결정도 저에게 맡겨주고 부모님께 예의 바르게 인사도 잘하고 결혼하면 정말 든든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결국 부모님도 제 진심을 보고 허락하셨고 그렇게 저희는 제가 35살, 남편은 44살 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양가의 경제력이 좀 차이가 났어요. 시댁은 경제적으로 그다지 넉넉하지 않았고 반면 친정은 평범하지만 안정적인 편이었어요. 그래서 집값의 대부분은 친정에서 보태주셨고 혼수도 저희 쪽에서 거의 다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신랑 쪽에선 예단에 대한 특별한 언급조차 없었고 저희 쪽에서는 굳이 바라는 것도 없었기에 서로 그런 건 생략하고 가자며 담백하게 시작했죠. 저는 이런 게 별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결혼은 결국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누구 하나가 조금 더 하고 덜 하고가 중요하다고 보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나이, 학벌, 집안, 능력 이런 것들 하나하나 따지지 않고 마음 맞는 사람과 살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와서 돌아보면 걔가 너무 순진했던 건 아닌가 싶어요. 저는 저 혼자 더 주는 쪽이 오히려 여유가 있는 사람답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고 남편은 제 그 마음을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이 들어서 한다는 결혼이니만큼 서로 성숙하게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둘 남편의 본심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신랑에게는 저보다 3살 많은 누나가 있어요. 흔히 말하는 시누이죠. 처음 결혼을 준비할 땐 시부모님이 정말 좋으신 분들이라고 느꼈어요. 말씀도 조리 있게 하시고 저희 부모님께도 예의 바르셨고요. 한마디로 괜찮은 어른들이라는 인상을 받았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어른들 사이에서 저와 남편 사이를 계속 불편하게 만드는 인물이 있었어요. 바로 신우였죠. 시부모님 자체보다 신우 하나 때문에 괜히 시댁 전체에 대한 인상이 흐려질 정도였달까요. 사실 신우와의 어긋남은 상견례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첫인상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 자리는 서로 인사하고 격식 차리며 예의를 주고받는 자리인데 신우는 끝까지 저를 가시 돋친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겉으로 웃는 얼굴이지만 그 안에 감춰진 견제가 느껴진다고 해야 할까요? 처음에는 내가 오해하고 있는 건가 싶어서 애써 무시했어요. 나이 차도 있고 생전 처음 보는
여자 동생이니 경계심이 있을 수도 있겠거니 하고 넘기려고 했죠. 하지만 그 이후에도 만남이 이어질 때마다 그녀는 저를 날카롭게 평가하려는 듯한 태도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연애 때부터 지금까지도 저에게 정말 다정한 사람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생각해도 좀 과하게 다정한 편이긴 해요. 같이 외출하면 길을 걷다가도 제 손을 꼭 잡고 다니고 밥 먹다가도 제 입가에 묻은 걸 슬쩍 닦아줄 정도로 주변 눈치를 잘 안 보는 편이에요. 그럴 때마다 저는 민망해서 사람들 있어 좀 자제해라고 말하곤 했는데 남편은 그런 저를 귀여워하면서도 멈추지 않아요. 누가 봐도 아내 껌딱지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사랑 표현을 아낌없이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남편의 모습이 저는 솔직히 자랑스러워요. 연애 때도 그랬고 결혼한 지금도 여전하니까요. 특히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 부부간의 애정 표현이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저희 남편은 아니에요. 지금도 하루에 몇 번씩 손잡고 포옹하고 제가 무슨 말만 해도 반응해주고 웃어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남편이 고맙고 좋지만 아마 신우 눈에는 그 모습이 곱게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신우는 그날 상견례 자리에서도 또 이후 가족 모임에서도 저희 부부가 다정하게 지내는 걸 보며 못마땅한 표정을 짓곤 했어요. 아마 여자가 남자 주물러 놓는다는 식으로 생각한 게 아닐까 싶어요. 가족들 앞에서 손 한 번 잡는 것도 어색해하던 신우는 동생이 아내를 사랑스럽게 대하는 게 마치 자존심 상하는 일처럼 여겨졌던 모양입니다. 게다가 솔직히 말하면 남편은 나이답지 않게 밤에도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에요. 40대 후반인데도 체력 하나는 20대 못지않아요. 잠깐 피곤한 날을 제외하곤 늘 제게 관심이 많고 부부로서의 삶도 여전히 활기차다고 해야 하나요? 이런 말까지 하게 되는 게 좀 부끄럽기도 하지만 저도 아내 입장에선 그런 남편이 정말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느껴요. 그런데 이런 것들까지 신우가 감나라 배나라 할 일은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시부모님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신우는 독립한 성인이기도 하고 저희와 따로 사는 입장이니 자주 안 만나면 그만이라고 여겼죠. 하지만 결혼 후에도 신우는 계속 저와 남편 사이에 은근한 말로 끼어들고 비교하고 참견하려 들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아끼는 모습은 그녀에겐 그저 불편하고 못마땅한 일이었던 거죠. 아무튼 상견례 때부터 제 남편은 그야말로 저한테 껌딱지처럼 들러붙어 있었어요. 사랑꾼이 따로 없다고 할까요? 저도 처음에는 남들 앞이라 쑥스러웠지만 나이도 있으니 애정 표현에 있어 숨길 것까진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웃어 넘겼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남편의 태도가 시댁 식구들 앞에서조차 전혀 가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견례 자리는 양가 부모님과 가족들이 모인 자리였잖아요. 다들 어색할 법한 그 자리에 남편은 식사 내내 제 옆에 찰싹 붙어서 눈 맞추고 수저도 챙겨주고 제 말에 맞장구 치고 웃어주고 딱 봐도 이 남자 여자한테 꽂혔구나 하는 느낌을 줄 정도였죠. 시부모님은 그런 남편을 흐뭇하게 바라보셨어요. 우리 아들이 저렇게 누굴 좋아하는 모습은 처음 본다는 말까지 하셨으니까요. 덕분에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부드러워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딱 한 사람 그 자리에 앉아있는 내내 얼굴에 미묘한 표정을 감추지 못한 이가 있었어요. 바로 신우였습니다. 제가 보기에 신우는 처음부터 저에 대해 호감이라곤 일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감정은 상견례 자리에서 남편이 저에게 과하게 다정한 모습을 보이면서 극에 달한 것 같았어요. 분위기가 어느 정도 무르익었을 무렵 갑자기 신우가 그 조용한 식사 자리에서 예단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솔직히 그건 시부모님이 하셔야 할 말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꺼내지 않은 민감한 이야기를 신우가 먼저 말한 겁니다. 받을 건 받아야죠. 요즘은 그래도 형식은 지켜야 하잖아요. 라면서 슬쩍 웃더라고요. 처음에는 농담처럼 들리려나 싶었지만 목소리에 얄미운 억양이며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순간 표정이 굳어졌고요. 하지만 분위기 망칠까봐 또 딸의 결혼을 망칠까봐 애써 참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더 가관이었어요. 신우는 정말 맥락 없는 타이밍에 남편 나이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오빠가 40 넘어서 결혼하는 거면 요즘 세상에서는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니죠. 그래도 늦은 건 늦은 거니까라면서 말을 흐리더니 갑자기 저를 슬쩍 쳐다보더군요. 그리고는 이렇게 덧붙였어요. 옳게 되실 분도 나이가 20대는 아니니까 시댁에서 너무 굽히실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정말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얼마나 무례한 말인지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말을 돌려서 하지만 결국 제 나이를 꼬집으며 늦은 결혼인데 뭘 그렇게 받을 걸 다 챙기냐는 식의 뉘앙스였거든요. 저는 30대 중반에 결혼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지금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처음 만난 자리에서 동생의 신부가 될 사람을 앞에 두고 그런 식의 멸시 섞인 말을 한다니 정말 충격이었어요. 신우가 한 말은 단순히 예단이니 나이니 하는 걸 넘어서 저라는 사람 자체를 깎아내리는 것이었어요. 그 말이 상견례라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모두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나왔다는 게 더 치욕적이었죠. 저희 부모님도 듣고 계셨고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런데 정작 그 말을 들은 남편은 처음에는 상황을 잘 인식하지 못한 듯 누나하며 웃고 넘기려고 했습니다. 제가 남편 무릎을 살짝 찼어요. 그제야 남편이 얼굴을 굳히며 신우를 바라보더군요. 저희 오빠는 평소 말수가 많은 편은 아닌데 꼭 필요한 순간에 정확한 말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흔히 말하는 팩트 폭행 장인 같은 사람이랄까요. 겉으로는 말없이 조용히 웃고 있지만 누가 우리 가족을 건드리거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꼭 한마디로 상황을 정리해버리곤 하거든요. 그날 상견례 자리에서도 평소처럼 점잖게 앉아 있었던 오빠가 신우의 몇 차례 눈살 찌푸려지는 말에 점점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특히 신우가 예단 얘기를 얄밉게 꺼냈을 때도 오빠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약간 들더니 신우 쪽을 슬쩍 봤습니다. 하지만 참았죠. 저희 부모님이 옆에서 눈짓을 주며 그냥 넘어가자는 듯한 분위기를 만들었기 때문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신우가 느닷없이 제 나이 운운하면서 옳게 될 사람도 때는 아니고 하니라며 꼭 해야 할 필요가 없는 무례한 말을 내뱉었을 때 오빠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있던 오빠가 조용히 물 한 모금 마시고 나직한 목소리로 신우에게 한마디를 던졌거든요. 그 말이 정말 상견례장 전체 공기의 흐름을 바꿔버렸습니다. 사돈, 요즘 연예인들이 뻑하면 띠동갑이랑 결혼하잖아요? 9살 차이면 큰 나이 차이도 아니죠. 근데 지금 동생분 나이가 44이잖아요. 혹시 30도 안 된 10대 후반 여자라도 기대하셨던 건가요? 그럼 사돈 남편 되시는 분은 지금 60이 넘으셨나요? 그런 기준으로 따지면 우리 집이 너무 후하게 해드리는 것 같은데요. 정말 한치의 떨림도 없는 목소리로 그러나 단어 하나하나가 칼처럼 날카롭게 꽂히는 그 말에 신우 얼굴이 순간 굳더니 머쓱하게 웃음을 지었습니다. 시부모님도 말은 안 하셨지만 얼굴이 붉어지셨고요. 남편은 그 말을 듣고 오빠 쪽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이더군요. 겸연쩍었을 수도 있고 혹은 이거 괜히 꺼냈다가 더 망쳤다는 생각을 한 것 같기도 했어요. 저는 솔직히 속이 뻥 뚫렸어요. 그동안 연애할 때부터 신우가 간간히 했던 언짢은 말들이 쌓여 있었는데 제 입으로는 말 못하고 꾹꾹 눌러 담아왔거든요. 그런데 그걸 제 오빠가 정확하게 짚어준 겁니다. 저보다도 더 어리고 지금껏 한 번도 신우랑 말 섞은 적도 없던 오빠가 그렇게 전곡을 찌르니 얼마나 통쾌하던지요. 마음 같아선 박수를 치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좀 당황하셨어요. 아버지가 오빠 옆구리를 슬쩍 찌르면서 됐어 하며 수습하려 하셨고 어머니도 어색한 웃음으로 분위기를 무마하려 애쓰셨죠. 저도 오빠 팔을 가볍게 잡으며 진정시키려 했지만 이미 말은 나갔고 분위기는 정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 뒤로는 양가 부모님끼리 그럭저럭 원래의 대화로 돌아갔고 마무리는 나름 평온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저는 확실히 깨달았어요.
신우가 쉽게 만만하게 볼 상대가 아니라는 거려. 그리고 우리 가족 내가 결혼한다고 해서 그렇게 우습게 보일 집안은 아니라는 것도요. 결혼하고 신혼의 달달한 기운이 아직 채 가시기도 전이었어요. 신혼여행에서 찍어온 사진을 정리하고 결혼 후 처음 맞는 평범한 일상에 적응해 나가던 중이었죠. 그런 날들 속에서 저는 이제 진짜 가정을 꾸렸구나 하는 실감과 함께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도 하나하나 차근차근 쌓아가야겠다고 다짐하고 있었어요. 아직 어색한 시부모님과의 관계, 그 사이에서 좀 더 편안하게 다가가고 싶은 제 마음. 그러면서도 너무 과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그런 복잡한 생각 속에서 저는 시부모님께 일주일에 2번 정도 안부 전화를 드리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아주 느닷없이 신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딱히 연락할 일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반갑게 인사하자마자 분위기가 묘하게 흘러가더군요. 신우는 마치 어디서 보고를 받듯 다짜고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올케, 엄마 아빠한테 요즘 전화 몇 번이나 해?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웃으면서 일주일에 2번 정도는 드려요. 하고 말했는데 갑자기 신우 목소리가 딱딱해졌습니다. 에이, 그게 뭐야? 며느리가 그 정도밖에 안 한다고? 요즘은 다들 하루에 1번씩 전화해서 부모님 안부 챙기고 그런다. 올케 너무 무심한 거 아니야? 그 순간 제가 전화를 손에 들고 있다는 사실조차 순간 잊을 만큼 당황했어요. 애초에 저는 시어머니께 너무 부담을 드리지 않으려고, 너무 들이대지 않으려고 스스로 거리를 조절하던 중이었고, 그 와중에도 내가 너무 연락이 뜸한가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 고민의 깊이나 진심은 들여다보지도 않고 갑자기 마치 제가 무슨 며느리 실격이라도 된 것처럼 훈계를 늘어놓는 그 말투에 순간 숨이 턱 막히더군요. 게다가 신우의 말투는 누가 봐도 조언이 아니라 지적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못된 직장 상사가 낙내 직원 불러놓고 인성까지 평가하듯 날리는 말투 말이에요. 요즘 누가 그렇게 안 해? 내가 봐도 너무 예의 없다. 며느리 자격이 없네. 라는 말들이 그 말 뒤에 숨어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때 느꼈어요. 신우는 그냥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구나.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아직 올케라는 호칭도 낯설게 느껴지는 상황인데 그 짧은 시간에 내가 시부모님과 얼마나 통화했는지 따지고 드는 모습이 너무 황당했거든요. 그저 시부모님을 진심으로 챙기는 모습이라기보다는 자기 집안 며느리로서의 통제가 먹히는지를 확인하려는 듯한 마치 네가 얼마나 충성하는지 내가 체크해줄게라는 태도였어요. 더 얄미웠던 건 제가 앞으로 좀 더 자주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라고 말하자 그게 생각만 해서는 안 됐고 실천이 중요하지라는 비아냥에 가까운 말을 덧붙였다는 거예요. 이건 뭘 해도 트집을 잡을 태세라는 뜻이었죠.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게 앉아 있었어요. 원래 제가 자존심은 좀 있는 편인데 웬만하면 참아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의 신우의 태도는 단순히 제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저를 자기보다 아래로 놓고 통제하려 했다는 생각이 드니까 치가 떨렸습니다. 신랑에게 말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그날 밤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어요. 신랑은 신우가 원래 간섭이 심한 면이 있다면서 미안하다 했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신우를 말리려는 의지는 안 보였어요. 그 이후로 저는 결심했어요. 무례한 간섭에는 예의로 대응할 필요 없다. 앞으로 신우가 뭘 어떻게 간섭하려 하든 당당하게 내 방식대로 밀고 나가야겠다고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기 전까지 저는 남편과 집안일을 분담하면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말 그대로 분담이라는 단어에 충실하려고 노력해 서로 직장 다니며 바쁘지만 가정이라는 공간을 함께 꾸려가는 것이니 각자 할 수 있는 선에서 집안일을 나눠 하자고요. 하지만 현실은 늘 이상과 다르잖아요.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는 만큼 업무 강도가 세고 야근은 기본이었어요. 빠르면 저녁 반, 늦으면 밤 11시가 넘어야 집에 오는 남편에게 솔직히 가사일을 기대한다는 게 무리라는 것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가사일의 90% 이상은 제 몫이 되었어요. 남편이 퇴근할 즈음이면
저는 이미 설거지를 끝내고 빨래를 개고 다음날 아침에 먹을 간단한 반찬까지 준비해둔 상태였죠. 사실 힘들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퇴근하고 돌아와서 다시 주방불을 켜는 순간, 오늘도 하루가 안 끝났구나 싶었죠. 그런데도 그 일을 힘들게만 여기지 않았던 건 남편이 밖에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내 월급의 2배 가까이 벌면서 온갖 스트레스와 압박을 견디는 그 사람을 생각하면 내가 집안일 정도는 감당할 수 있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마음으로 가사일을 도맡다시피 한 겁니다. 그런 제 노력과 마음을 가장 무시한 존재가 있었어요. 신우는 결혼 후 종종 저희 집에 들르곤 했는데 문제는 그녀의 태도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성격이 좀 깐깐한가 보다 했죠. 그런데 갈수록 그녀의 말투와 시선이 점점 저를 아래로 깔아보는 듯 느껴졌어요. 가장 불쾌했던 건 그녀가 늘 남편이 없을 때만 나타난다는 거였어요. 남편이 출근하거나 외근 나간 틈을 타 집이 좀 어수선하네. 싱크대에 물때가 끼었네. 이런 반찬은 보통 잘 안 해먹던데 같은 말들을 내뱉곤 했어요. 그 말 하나하나는 별것 아닌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 말들이 모이면 어떤 감정이 되느냐면요. 내가 얼마나 무시당하고 있는가를 절절히 느끼게 돼요. 그리고 기가 막힌 건 남편이 집에 있을 때는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한다는 겁니다. 남편 앞에서는 웃는 얼굴에 옳게하며 친한 척 다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남편이 없을 때는 저에게 일종의 점검자처럼 굴었어요. 가만히 보면 그녀는 제가 남편보다 못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 같았어요. 마치 내 동생은 이렇게 완벽한데 너는 뭘 잘하고 있니? 라는 시선을 고스란히 내비치면서요. 그 순간마다 저는 참는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괜히 예민한가 싶기도 하고 남편에게 말해서 괜한 가족 불화를 만들고 싶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그런 마음이 쌓이고 또 쌓이니 어느 순간 제 안에서 작은 불씨가 점점 커져서 이건 명백한 무례한 행동이다 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옆에 있을 때는 신우는 마치 자상한 큰언니처럼 행동했습니다. 목소리도 부드럽고 표정도 어찌나 다정한지 정말 좋은 사이가 될 수도 있겠다는 착각이 들 정도였죠. 남편 앞에서는 우리 올케 요즘 어때? 힘든 건 없고? 하며 친구처럼 언니처럼 챙기는 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자리를 비운 순간부터였어요. 남편이 화장실을 가거나 전화를 받으러 자리를 뜨면 신우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부드럽던 목소리는 앙칼진 어조로 바뀌었고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어요. 신우는 기다렸다는 듯 저를 향해 올케 이거는 왜 이렇게 해놨어요? 이런 식으로 살림하면 남편 고생하는 거예요 같은 말들을 내뱉었죠. 마치 점검하듯 허점을 찾듯 저를 평가하고 지적하는 태도였습니다. 처음엔 내가 뭘 잘못했나 생각도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확실해졌습니다. 이건 그냥 깔아보는 거였고 철저한 우위에서 내려다보는 태도였어요. 마치 내 동생에게 내가 뭐라고라는 말이 숨겨져 있는 것처럼 느껴졌죠. 그리고 어느 날은 느닷없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올케는 혹시 내 동생한테 집안일 시키는 건 아니지? 그 순간 저는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른 채 그냥 평소대로 대답했어요. 서로 맞벌이니까 가능한 건 분담하려고 해요. 저도 일이 바쁘니까요. 그 말을 듣자마자 신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마치 저를 세상 철없는 사람 보듯 바라보며 혀를 끌끌 차더군요. 그리고는 한숨을 푹 내쉬며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진짜 아무리 부부라지만 올케는 진짜 너무하네. 우리 동생이 벌어오는 돈이 올케보다 훨씬 많잖아. 그럼 그만큼 집에서는 좀 편하게 해줘야지. 무슨 공평한 분담이야? 그게 공평이야? 그건 양심이 없는 거지. 남자가 밖에서 돈 벌어오면 여자는 그에 맞춰 살림을 해야 하는 거잖아. 그게 기본이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잠깐 멍해졌습니다. 이 사람 대체 어느 시대 사고방식을 살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머리를 스쳤어요. 분명히 저는 남편과 결혼 전부터 상의해서 맞벌이 부부로서 서로 도우며 살자고 합의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신우는 마치 제가 무슨 큰 죄라도 지은 것처럼
몰아붙였고 제 사고방식이 잘못되었다고 단정지었습니다. 급기야는 저를 향해 철딱선이 없고 눈치도 없고 경제관념도 없는 며느리라고 비꼬듯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느꼈어요. 이 사람은 제가 어떤 합리적인 설명을 해도 듣지 않을 것이고 마음속에 이미 저를 하대할 프레임을 정해놓았다는 것을요. 결국 이건 나라는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무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신우는 그저 제가 남편보다 덜 벌고 덜 배웠다고 생각하면서 내 동생보다 못한 여자라는 시선으로 저를 규정지은 것이었습니다. 육아휴직을 하고 첫 아이를 낳은 이후의 생활은 그야말로 전쟁이었습니다. 말이 육아휴직이지 하루 24시간이 전부 아기에게 바쳐지는 시간이었고 제 삶은 그 안에서 완전히 무너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첫 아이라 모든 게 처음이었고 책에서 본 대로도 유튜브에서 본 대로도 잘 안 되더군요. 아이가 자다 깨면 울고 젖 먹이고 기저귀 갈고 토하면 옷 갈아입히고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집안일은 말할 것도 없었어요. 손이 10개라도 부족했고 잠은 하루에 2-3시간도 채 못 자면서도 그래도 내가 엄마니까라는 책임감 하나로 버티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때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신우를 저희 집으로 보내셨어요. 아마 시어머니도 시골에 계셔서 물리적으로 자주 오실 수는 없으니 누나라도 가서 좀 도와줘라 하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는 기대도 했습니다. 아이 돌보는 것도 서툰데 누군가 조금만 도와줘도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신우가 오면 제가 씻는 동안만이라도 아이를 봐줄 수 있을 거란 기대 정말 절실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신우는 도와주러 온 사람이 아니라 평가하러 온 사람 같았어요. 딱 들어오자마자 집안을 이게 뭐야? 집이 이 지경이면 애기 건강은 괜찮은 거야? 하고 혀를 끌끌 차며 말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너무 당황했죠. 겨우 아이 재워놓고 한숨 돌리고 있었는데 느닷없는 공격의 속이 다 뒤틀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신우는 하루 종일 앉아서 저를 평가하고 지적만 하다 갔습니다. 설거지가 왜 이렇게 쌓여있냐? 빨래는 해놓고 재지도 않았냐? 냉장고에 반찬이 왜 이래? 아기 낳고 살림이 엉망이네 같은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심지어 약간 비웃듯이 내뱉더군요. 도와주기는커녕 낯이 감시관처럼 왔다가 흠잡을 것만 찾고 갔던 겁니다. 사실 그날 저는 신우에게 당장 꺼지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신우가 뭐라고 하면 시어머니와 문제 생길까? 신랑과 어색해질까? 그 생각에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정말 저만 병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신랑에게 말했죠. 당신 누나 말이야. 도와주는 척 하면서 와서 나 지적질만 하고 가. 도와줄 거 아니면 오지 말라고 해줘. 차라리 친정엄마가 와주시는 게 훨씬 낫겠어. 그 말을 듣고 신랑은 깜짝 놀랐어요. 평소 제가 그런 말을 꺼낸 적이 없으니까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했고 그 뒤로 신우는 저희 집에 오지 않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저는 남편에게 신우의 만행을 다 말하지 못했어요. 괜히 형제 사이 이간질하는 사람으로 보일까봐 겁났거든요. 제가 참고 제가 맞추면 조용히 지나갈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사실 신우 말고는 시댁 쪽에서 문제되는 사람도 없었기에 더더욱 터놓고 얘기하기 어려웠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전체 가족과 틀어지기 싫다는 마음, 그게 참 무겁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렇게 마음에 억누르고 참고 살고 있었던 거죠. 신우는 몰랐겠지만 신우란 존재는 제 산후우울을 더 심하게 만든 폭탄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얼마 전 둘째 아이의 두 돌을 맞아 시댁 식구들을 저희 집으로 초대한 날이었어요. 사실 아이들 키우면서 워킹맘으로 사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주중엔 회사 일에 치이고 퇴근하면 바로 육아 전쟁, 제대로 누워서 쉬는 날이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 돌이라는 큰 날인데다 시댁 어른들이 오신다고 하니 나름 정성을 들여 준비해 보려고 했어요. 물론 모든 음식을 직접 만들 수는 없었지만 아이 돌보면서
시간을 쪼개서 몇 가지는 제가 직접 했습니다. 잡채랑 소불고기, 미역국 같은 건 제가 직접 만들었고 나머지 음식은 배달도 일부 활용해서 차렸어요. 솔직히 배달이라고 해도 가격도 만만치 않고 예쁘게 세팅하는 것도 다 정성인데요. 그날 아침부터 부지런히 움직여서 청소도 하고 상차림도 신경 써서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도착하고 모두 둘러앉아 식사를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음식을 보시더니 아이고, 애 보느라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음식까지 준비했네. 그냥 나가서 외식했으면 될 것을 하시며 걱정 반, 칭찬 반 섞인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괜히 뭉클해서 그래도 아이돌인데 어머님이 오시는데 대충 할 수 없잖아요 라고 말하며 웃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신우가 갑자기 비수를 꽂듯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얘가 음식한 거 별로 없어. 이거 거의 다 배달시킨 거야. 순간 분위기가 정적이 흐르며 싸늘해졌고 저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뭐라 할 수도 없고 아무 말도 안 하면 정말 제가 사기라도 친 사람처럼 보일까봐 억울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시어머니는 제 편을 들어주시더군요. 미역국이랑 잡채를 가리키며 이건 손 많이 가는 음식인데 직접 한 것 같은데 애 보면서 하느라 고생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에 저는 그제야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하지만 신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어이 끝까지 저를 깎아내리려는 듯 시댁 식구들 오는데 이 정도 한 거 가지고 뭘 그렇게 고생했다고 그러냐며 한술 더 뜨더군요. 그러더니 시어머니께 엄마가 너무 물러서 그래. 올케가 이런 식으로 배달로 대충 차려내고 생색내면 안 되지. 이런 건 혼 좀 내야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데 정말 그 순간 저는 속에서 욕이 저절로 튀어나올 뻔했어요.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이 벌벌 떨릴 정도였습니다. 정말 솔직히 말해서 그 자리에 시부모님 안 계셨다면 저는 아마 신우한테 한바탕 쏟아냈을지도 몰라요. 그동안 쌓였던 게 한둘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시부모님이 계신 자리라 꼭 참고 입술을 꼭 다물고 있었죠. 머릿속에는 그래, 오늘만 참자. 이 자리만 지나가면 내가 두고 보자라는 생각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제게 있어 참기 위해 진짜 이를 악문 날이었습니다. 그날 제가 입을 열었어요. 웃는 얼굴로 말했지만 속은 부글부글 끓고 있었죠. 형님은 시댁에 정말 정성껏 하시고 사시나 봐요. 고모부는 참 좋으시겠어요. 말은 조곤조곤했지만 제 안에는 뼈와 독침이 한가득 박혀 있었습니다. 솔직히 신우가 날마다 저에게 시부모님께 전화 몇 번 했냐, 음식은 손수했냐 트집 잡는 거 생각하면 이 말쯤은 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다들 순간 조용해졌고 그 미묘한 분위기 속에서 심해부가 입을 열었어요. 잘 하긴요. 저희 부모님 저희 집에 지금까지 딱 2번 오셨어요. 이 사람 신우이 시댁 오는 거 싫어해서요. 순간 모두의 시선이 신우에게로 쏠렸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신우의 얼굴이 붉게 상기되는 것이 눈에 보였고 저는 속으로 박수를 쳤죠. 와, 심해부님 오늘 아주 화끈하게 일 하나 하셨네 싶었습니다. 그러자 제가 또 슬쩍 한마디 더 얹었어요. 그래도 형님이 전화는 자주 드리시잖아요. 그럼 또 효도는 잘하시는 거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심해부가 또다시 한 방 날리더군요. 저희 부모님께 전화는 제가 합니다. 그 말에 그 자리에 있던 시댁 식구들 전원 정적. 시부모님도 약간 어리둥절한 얼굴. 신우는 입술을 꾹 깨물고 있었고 신랑은 그 자리에서 폭발하듯 신우에게 외쳤습니다. 누나, 진짜야? 영영이 저한테는 전화 안 한다고 시댁에 안 간다고 뭐라고 하더니 누난 정작 그러고 살았어? 엄마, 아버지가 누나 그렇게 가르쳤어? 정말 그 순간 제 속이 얼마나 시원했는지 몰라요. 너무 통쾌해서 제 표정 관리가 안 될 정도였어요. 신우는 당황한 듯 어물쩍 웃으며 아, 뭐 남들은 모르는 사정이 있어서 그래라며 얼버무리려고 했죠. 그런데 심해부가 또 거침없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사정은 무슨 사정이에요? 당신 그랬잖아. 며느리로 시댁 차라면 바보 되는 거라고. 멀리해야 마음 편하다고. 나보고도 너무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한 사람 누구였더라?
그 말에 신우는 아이의 말을 잃고 말았고 저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그래, 이게 바로 하늘이 도운 타이밍이지. 저는 조용히 미소만 지었지만 눈빛은 말하고 있었어요. 보셨죠? 이제 누가 누굴 지적할 처지가 아니죠. 그때 이후로 시부모님도 그 사건 이후 신우를 조금은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하신 듯 했어요. 그리고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이렇게 한 번은 털고 가야지. 안 그럼 평생 눌리고 산다. 그날 분위기는 마치 고요한 연못에 돌 하나가 던져진 순간처럼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심외부가 폭탄 선언하듯 말한 뒤 신랑이 더는 못 참겠다는 듯 누나 양아치네 라고 내뱉었죠. 그 말 듣는 순간 저는 속으로 박수 3번 쳤습니다. 드디어 이 남자 눈을 떴구나. 저도 지지 않고 한마디 얹었습니다. 형님, 얼굴 똑바로 보면서 씩 웃으며 말했어요. 형님은 그런 못된 며느리면서 못된 시누이시네요. 말투는 웃고 있었지만 속은 이미 분노로 타들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이쯤 되니 형님이 뭐라고 반격하려고 입을 뗐는데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심해부가 아주 제대로 한 방 날립니다. 여러 소리 할 거 없어. 처남댁이 있는 집 딸의 나이도 어리지. 애 낳고 일도 하면서 잘 사는데 왜 자꾸 괜히 건드려? 동생이 결혼 잘한 게 배 아파서 그런 거야? 그 말 듣는 순간 전율이 확 왔습니다. 아, 진짜일 수도 있겠다. 배 아파서 그랬을 수도. 저보다 9살이나 많은 여자가 자신보다 예쁘고 능력 있는 며느리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못 견디는 것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그제야 확 와닿더라고요. 신우는 그 말을 듣고 나서 아예 얼음이 됐고 입술은 앙다물고 얼굴은 벌개졌는데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분위기는 싸했지만 전 너무 속이 시원해서 날아갈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기세를 몰아 저는 시부모님께 괜히 더 아양을 떨었어요. 평소보다 한 톤 높인 목소리로 어머님, 아버님,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애 보느라 정신없지만 이렇게라도 뵈면 너무 좋잖아요 하며 하하호 과한 리액션 시전. 시어머니도 웃으시면서 그래 우리 며느리가 마음이 참 곱다니까 하시는데 신우 얼굴은 이미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완벽한 그날 이후로 저는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대학 때나 회사에서 만났던 자기는 진상짓다 하면서 맘몰래 뒤에서 욕하고 만만한 사람만 골라 괴롭히던 그 유형이라는 거려. 세상에 그렇게 뻔뻔하면서도 내로남불인 사람은 드물거든요. 그런데 신우는 딱 그 전형적인 유형이었어요. 근데 그날의 한 방, 정말 살면서 몇 안 되는 사이다의 순간이었습니다. 신랑, 심해부, 저까지 힘을 합쳐서 한 명을 말 그대로 정리한 느낌. 앞으로는 신우도 저 쉽게 못 건드릴 겁니다. 자기가 입만 열면 주변에서 누가 뭐 하나 튀어나올 거라는 걸 이제는 알았겠죠. 신우는 이제 저에게 제대로 된 약점을 잡힌 셈이라 예전처럼 함부로 트집을 잡거나 지적질을 하지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 사람 본성이 쉽게 바뀌진 않잖아요. 그동안 해온 걸 보면 또 언젠가는 어떤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고 다시 저를 몰아붙이려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는 작정하고 신우와의 관계에서 예의나 배려 같은 건 내려놓으려 합니다. 신우가 나를 우습게 본다면 그건 내가 너무 얌전히만 보여서 그랬던 것이겠죠. 앞으로는 신우 얼굴만 봐도 형님, 요즘은 시댁엔 자주 가세요? 혹은 형님은 아직도 시댁엔 전화 안 하시죠? 같은 멘트를 아무렇지 않게 툭툭 던져볼 생각이에요. 그리고 괜히 모인 자리에서 시댁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나오면 그 틈을 절대 놓치지 않고 신우가 자기 시댁에서 어떻게 행동해왔는지를 들먹이며 돌려 까줄 겁니다. 지금까지는 시댁 식구들 앞이라 조용히 입 닫고 며느리 노릇, 아랫사람 노릇을 해왔지만 이젠 아니에요. 오히려 시댁 식구들 앞에서 당당하게 내가 어떻게 살고 있고 누가 누굴 괴롭혀왔는지를 보여줄 차례라고 생각해요. 이번 생일 모임에서 일어난 일 덕분에 드디어 저도 확실한 무기를 얻은 셈이니 다음에 신우를 만나게 되는 날은 피하고 싶은 날이 아니라 기대되는 날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신우에게 억눌렸던 속 터지는 감정들 이제 하나하나 갚아주면서 살 겁니다. 맞불, 작전으로요. 뭐든 사람이 참아야 한계가 있는 법이죠. 저도 사람이에요. 이제는 말 그대로 은근하게 아주 독하게 갈 생각입니다. 신우가 다시 입을 열면
저는 그 입을 다시는 못 열게 만들어줄 생각이거든요. 저는 이제 진짜로 즐겨볼 준비가 됐습니다.